안녕하세요. 잠 못 드는 밤 뒤척이는 당신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오늘의 주제, 바로 50대, 60대 불면증, 약 끊고도 숙면하는 특급 비법입니다. 꿀잠이 보약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나이가 들수록 이 꿀잠이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파헤치고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수면 루틴과 저녁 습관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정말 놀랍게도 약 없이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꿀잠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먼저 우리가 왜 잠을 잘 못 자는지 그 원인부터 알아봐야겠죠. 50대, 60대가 되면 불면증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체 리듬 깨짐이에요.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못 보거나 밤늦게까지 밝은 조명 아래 있으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우리 몸에게 이제 잘 시간이야 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나오면 잠이 오질 않는 거죠. 마치 기차 시간표가 엉망이 된 것처럼 우리 몸의 수면 마이너스 각성 주기 리듬이 깨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낮에 너무 집에만 있거나 저녁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너무 많이 보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랍니다. 두 번째는 활동 부족이에요. 낮에 몸을 충분히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이 밤에 아직 피곤하지 않아 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낮에 신나게 놀고 나면 밤에 꿀잠 자는 것과 비슷하죠.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는 게 귀찮아지거나 힘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바로 밤잠을 설치게 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적당히 피곤해야 편안하게 잠들 준비를 하거든요. 너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덜 피곤해서 잠이 잘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를 늘 따라다니는 스트레스와 불안입니다.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또는 이런저런 근심 걱정들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낮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내일 할 일들 걱정에 잠 못 드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특히 갱년기를 겪으시는 분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어서 불면증이 심해질 수 있답니다. 이 스트레스라는 녀석은 정말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신체적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면 만성 통증이나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혹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빈뇨 등으로 인해 잠이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은 정말 조심해야 할 질환이에요. 잠을 자다가 숨을 멈추는 증상인데 본인은 잘 모르지만 옆에서 자는 가족이 깜짝 놀라서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될 수 있으니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콧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을 헐떡이는 경험이 있다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및 카페인도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이나 항우울제, 스테로이드 같은 일부 약들은 수면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 녹차, 그리고 초콜릿에 들어있는 카페인도 밤잠을 설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저녁 식사 후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밤에는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카페인 섭취는 얼마나 되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불면증의 원인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약 없이 꿀잠을 자는 비법, 저녁 루틴을 살펴볼까요? 이 루틴들을 꾸준히 지키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끊으세요. 커피, 녹차, 초콜릿은 물론 의외로 콜라 같은 탄산음료나 에너지 드링크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오후 2시 이후에 마신 카페인이 밤늦게까지 우리 뇌를 자극해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꿀잠을 위해서는 오후에는 카페인과 잠시 이별해야 합니다. 정 마시고 싶다면 따뜻한 허브차나 디카페인 음료로 대신해보세요.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며칠만 지나면 몸이 적응할 거예요. 둘째, 오후 5시쯤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벼운 산책이라는 점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켜서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30분 정도 동네 한 바퀴를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것은 멜라토닌 분비를 돕고 낮 동안의 활동량을 채워주어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면 잠이 오히려 안 올 수도 있으니 저녁 시간 운동은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 좋습니다. 땀을 흠뻑 흘리는 운동은 잠들기 몇 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좋겠죠. 셋째, 저녁 6시에는 가벼운 식사를 하세요. 잠들기 직전에 과식을 하면 위장이 소화하느라 밤새도록 힘들어서 잠을 방해합니다. 속이 더부룩하면 당연히 잠이 안 오겠죠. 저녁 식사는 80% 정도만 채운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하기 쉬운 음식 위주로 드시고 야식은 최대한 피해주세요.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소화를 방해하고 속을 불편하게 할 수 있으니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속이 편안해야 잠도 편안하게 올 수 있습니다. 넷째, 저녁 8시 이후에는 블루라이트 차단.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가 되었죠. TV, 스마트폰, 태블릿 PC 같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는 주범입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뇌는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들기 2-3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눈을 편안하게 해주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봐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나 안경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저녁 9시쯤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세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고 샤워 후에는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졸음을 유도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는 과정이 우리 몸에 이제 잠들 시간이야 하고 신호를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샤워를 하면서 낮 동안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씻어낸다고 생각하면 더욱 편안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거예요. 여섯째, 저녁 10시에는 침실 환경을 완벽하게 조성하세요. 침실은 오직 잠을 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가장 적절한 침실 온도는 18도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들기 어렵죠. 그리고 빛은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작은 불빛 하나라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암막 커튼을 치거나 안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음도 잠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니 주변이 너무 시끄럽다면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침실을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일곱째,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에도 너무 늦잠을 자는 것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그 리듬에 익숙해져서 알람 없이도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될 거예요. 규칙적인 수면은 우리 몸의 시계를 규칙적으로 작동하게 해서 잠들기 전과 기상 후에 우리 몸이 적절한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돕습니다. 마치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놓는 것과 같아요. 마지막으로 목 뒤를 이완시켜 주세요. 목 뒤에 있는 풍지혈이라는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따뜻하게 해주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목 뒤가 뻣뻣하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긴장감이 생겨서 잠들기 어렵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목 뒤를 찜질하거나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리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거예요. 이외에도 꿀잠을 위한 몇 가지 추가 팁들이 있습니다. 낮에 너무 졸릴 때는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너무 길게 자거나 늦은 오후에 낮잠을 자는 것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짧고 상쾌한 낮잠은 오후의 피로를 풀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잠자리에 든 시간과 잠든 시간을 기록하고 밤에 깬 시간, 기상 시간 등을 기록해보세요. 내가 언제 잠들고 언제 깨는지 패턴을 파악하면 어떤 습관이 잠을 방해하는지 알 수 있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수면 패턴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 불면증이 너무 심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을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다면 인지행동 치료 CBT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수면의학 전문의들은 약물 대신 인지행동 치료를 권장하기도 하는데요. 이 치료는 불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 패턴을 교정해서 스스로 잠을 잘 자도록 돕는 전문적인 치료법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줄이고 블루라이트 차단, 멜라토닌 분비 촉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침실 소음 관리도 중요합니다. 만약 주변 소음에 민감하다면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기를 사용하여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편안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몇 가지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저녁 운동은 각성을 유발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의 격렬한 운동은 피곤해서 잠이 잘 올 것 같지만 오히려 몸을 흥분시켜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 한 잔이 잠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술은 잠에 들기 쉽게 만들 수는 있지만 새벽에 깨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술 대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숙면에는 훨씬 좋습니다. 또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TV를 보면서 잠드는 습관은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곳이 아닌 각성하는 장소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활동들은 침실 밖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불면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우울증, 고혈압, 당뇨병, 심지어 치매의 위험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25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는 50대 이상 한국인 3명 중 1명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으며 불면증을 방치하면 치매 위험이 3배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수면의학 전문의들은 60대 이후에는 하루 78시간 수면을 권장하며 무엇보다 수면의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오래 자는 것보다 얼마나 깊고 편안하게 잤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28년 경력의 또 다른 수면의학 전문의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 2주 안에 수면의 질을 회복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수면 루틴과 저녁 습관들 어떠셨나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다 보면 분명 약 없이도 꿀잠을 자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해서는 숙면이 필수라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 당장 꿀잠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밤이 편안해지고 내일 아침이 더욱 상쾌해질 겁니다. 그럼 모두들 오늘 밤 꿀잠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